송난근님이 2017년대 그렇죠? 2017년에서 19년 사이 가격 오르면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특정 지역 앞서 말한 세종이라든가 네. 또 인천의 일부 지역은 이미 그 가격대로 또 간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 심리가 재밌는 게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2017년 가격으로 떨어지면 살 거야. 막상 떨어지면 못 삽니다. 제가 경험해봤을 때 더 네.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거든요. 우리 2012년도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좀 바닥의 징조도 확인을 하고 바닥을 네.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무조건 2017년이면 돼라는 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천안의 한 A 아파트 네. 이제 집주인이 원래 전세가가 한 4억 5천. 4억 5천. 근데 이제 시세가 3억 4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와. 네, 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네네. 1억 천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조건으로 내건 게 고가격에 3억 4천에 아니 4억 5천에 4억 들어와 5천에? 주면 네. 1,300만 원 상당의 S 샤넬백을 준다. 그냥 그냥 이걸 받고 들어가냐 아니면은 아니다 시세대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요?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 2년 넣어둬도 2년? 이자가 얼마 될까요? 이자가 1,000만 원 안 근데 될 것 같은데. 지금 회사채가 한 네. 6% 돼요. 연 아, 6%. 회사채로? 네, 뭐 그러니까 굴리는 걸 따져야 되는데. 야 이게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렇죠. 또 2년이면은 샤넬백이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러나 지금 추세를 보면 네. 추세도 지금 샤넬 이거 참 이게 선택의 문제 같은데요. 네. 제 와이프는 이 방송을 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샤넬백 때문에 가자고. 그거 계약하자. 네. 우리 이윤경님은요. 검단 신도시에선 전세 계약을 하면 골드바 주는 데도 있어요. 요즘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그렇죠.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입주를 하려면 네. 그 신규 분양받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잔금을 마지막 쳐야 잔금 되니까. 쳐야 되는데. 이게 잔금 못 치면 연체 이자가 또 엄청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한 경우들이 있고 제가 어제 세종시 갔다 왔거든요. 예. 세종시 방송이 있어서 간 김에 현장 조사를 좀 했는데 세종시도 우리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떨어졌고요.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4억 한 중반대 정도 5천 예. 정도 하는 전세 가격이 3억 5천으로 떨어졌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세종시 가서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 7개월 만에 이제 을에서 갑이 된 거잖아요. 신규 그렇죠. 세입자가. 지금 상황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명품백도 받고 골드바도 받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가격을 후려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골드바를 준다는 얘기는 네. 가격을 예전 높은 가격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시세가 높으니까 골드바를 주는 거죠. 진짜 고민되겠는데. 고민되죠. 네. 근데 우리 7286번님은 현장에 계신가 봐요. 더 날카로운 답변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3천에서 4천만 원을 더 깎고 샤넬백도 받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안에서는 이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고. 협상은 가능한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고요. 네. 또 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매수자 우위 시장, 세입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뭐 맞습니다. 협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천, 4천 정도면 급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방송 들으신 분이 집주인도 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좀 세입자나 매수자 편을 쓰는 이유가 이게 기간이 네. 매수자와 세입자가 갑인 게 지금 간만에 간만 아주 아니에요? 이례적인 네. 현상인데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신도시들이 입주할 때도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약세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상화되면서 또 전세금을 많이 올려줘야 하는 부작용이 생겼는데 네. 이번에도 이 전세 가격이 계속 이렇게 하향 안정이 되면 세입자 네.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고 굉장히 더 떨어지고. 좋겠는데 네. 이러다가 2년 후에 4년 후에 또 상승하게 되면 그것도 다시 또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샤넬백 팔고 또 돈을 마련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네. 4년은 살 수 있겠죠. 예, 최하로 받았으면 4년은 그 그거는 낮은 가격에 맞죠. 되니까. 네. 샤넬백 굳었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더 가격을 내려서? 다운할 거 내릴 것 같아요. 요즘 안 받고. 금리 생각하면 네.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예, 하고 금리가 저는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아도 저는 전세 가격은 내릴 것 같습니다. 샤넬백은 제 와이프가 가지고 갈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네. 소장님하고. 네, 저하고 상관없으니까 네. 저는 전세금을 가격이 낮출 것 중요하다. 같습니다. 가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간만에 전해드리는 소식 같습니다. 예. 네, 전세 맞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야, 주도권을 이런 잡는 날이 거. 올 줄은 진짜 몰랐네요. 네. 그것도 한 6개월, 1년 만에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금리 인상이 이런 문제까지 야기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거의 2021년까지 맞아요. 한 6년, 7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집주인과 이제 우위 시장이었죠. 매도자 우위 네, 시장.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죠. 네. 근데 야 이게 올 초만 하더라도 전세 가격은 아니야. 네. 전세 가격은 계속 강세가 될 거야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게 살고 볼 일이네요. 전쟁이 이렇게 생기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논리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서울 아파트 경우에는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서울은 괜찮다. 특히 서울 전세는 괜찮다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네, 근데 서울 전세도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빠지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저쪽 강북 외곽부터 쭉 빠지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론이 안 맞잖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좀 너무 많이 우리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올려받았다. 좀 많이 올려받은 네.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장 자체가 안정되고 매매 가격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도 좀 영향을 연동 현상 그리고 전세 대출을 못 받잖아요. 금리가 네.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못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고 월세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세종시 가서도 물어봤는데 역시 매매 전세는 약세인데 월세는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네. 오르고. 네. 그래서 그 부동산 또 월세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월세로 재편이 됐기 때문에 전체 시장 자체 전세와 월세를 합쳐버리게 되면 저는 그래도 총액은 올라지 않았을까. 근데 전세 가격은 월세로 전환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2억에 2억인데 뭐 50만 원 올려주니까 전세금 네네. 자체는 안 오르니까요. 예. 이게 전세는 약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전문가분은 늘 일관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전세담보대출을 규제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네. 세입자도 전세담보대출이 없으니까 그 가격대의 전세를 못 들어가고요. 네. 조금만의 힘든 고비를 넘기면 네. 집주인도 세입자를 못 찾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주장은 이게 너무 급진적인가요? 급진적일 수도 있고요. 네. 일정 부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저는 네. 출발선 자체가 네. 처음부터 전세 대출이 안 생겼어야 되는데 애초에. 만약에 네. 우리가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세 대출을 안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제 와서 제가 물어보면은요. 그 2030 세대들은 전세 대출이 원래부터 있던 제도인 줄 알아요. MB 정부 때 생겼는데 원래부터 옛날부터 예. 있었던 거로 알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이렇게 줄인다는 건 상당히 고통, 반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를 좀 내자면 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예. 에스크로 제도를 좀 활용해서 에스크로 제도가 뭐냐면 우리 옛날 옥션 뭐 할 때 네. 돈을 내가 물건을 사면 그 파는 사람한테 바로 주지 않고 옥션이라는 회사한테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파킹하는 그렇죠. 거죠. 파킹하는 거죠. 네. 가지고 있다가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예. 부동산 또 허그나 이런 데서 그 전세금, 계약금이나 전세금을 바로 집주인한테 주지 말고 일시 보관하다가 여러 가지 안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주되 다 주지 않고 어차피 그 세입자 돈이잖아요. 네. 은행 또 예치금 이렇게 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예금하면 그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듯이 허그가 한 30% 정도는 저는 좀 보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전세를
대신 그 주겠습니까? 30%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는 거죠. 은행 이자 정도. 70%만 가지고 가라는 거죠.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인데 예. 지금은 주인이 받아서 내 돈처럼 그때 쓰죠. 서버리고 예. 상환할 능력이 안 되고 경매 넘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저는 30% 정도만 허그해서 에스크로를 좀 해줘도 상당한 전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와 나와요 진짜 네. 전세 담보 대출에 대한 진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방금 네. 우리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전세 사기 많이 굉장히 나와고요. 많죠. 예. 맞습니다. 특히 역전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거 패턴 때는 문제 많이 발생해서 지금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네. 30% 정도만 좀 보장을 해주면 우리가 100% 손해 보는 것보다 그 정도가 문제거든요. 경매 넘어가면 한 20-30% 정도를 우리가 못 받게 되는데 예. 그 정도만 좀 해줘도 상당히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황 좀 볼까요 한 주간 동안? 네. 시황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겁날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전국은 마이너스 0.2% 떨어졌고요. 수도권은 0.25, 서울은 0.19% 떨어져서 올 초만 하더라도 0.01 뭐 플러스 0.01이었는데 네. 급감하고 있고요. 미분양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32,722채 전국적으로 미분양해서 4.6% 전월 대비 4.6% 늘어났고요. 뭐 낙찰가율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 뭐 총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우리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행했는 게 계약금 내고 나면 집주인이 네. 깨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배 물주고. 2배 물려주고. 네, 네.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이제 강남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네. 포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잔금할 때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네. 있는데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10% 포기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 두 달 안에 매매 가격이 10% 이상 하락을 하거나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피 같은 10%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지금 강남에서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이미 떨어졌더라고요. 그 포기한 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한, 그렇죠. 예, 뭐 1억 5천 냈기 때문에 3억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그 집값이 3억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매수자는 그게 매수자 예, 입장에서는 이제 잘한 내가 1억 선택이죠. 5천 냈으면 1억 5천만 포기하면 되니까 그래 3억 내야 되는 거 3억은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냈는 돈 포기하면 되고 주인은 1억 5천 받았으면 아 주인은 2배 배상해요. 그렇죠. 아. 아니 내가 받은 돈은 당연히 줘야 되고 네. 1억 5천을 내가 손해 보고 줘야 되는 거고요. 냈는 사람은 그냥 1억 5천 포기인데 날리는 거고. 아.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1억 5천 이미 어떻게 집값이 포기해요? 집값이 훨씬 많이 2억 떨어지면은요. 예. 사실 포기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맞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네. 일이고 믿었던 강남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서울에 있는 분들 아마 큰 손들이겠죠. 이분들이 지방을 아파트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좀 사잖아요. 네네. 이것도 뭐 33개월 만에 최저. 그러니까 매수는 떨어지죠. 이제 뭐 당연하죠. 뭐 서울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 거주자들이 서울 집이 올라가니까 경기도나 인천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것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5년 8개월 만에 12.96%가 나왔는데요.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손해 본다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세종시 최근에 출장을 다녀온 김윤만 소장. 지금 세종은 집값은 2019와 2017년 사이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뭐 단적인 예로 한 40평대 한 11억, 12억까지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아파트가 네. 지금 7억까지 떨어졌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살 사람이 없답니다. 11억에서 7억이면 거의 30%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30%면 제 생각에는 고점 대비 30%면 거의 뭐 바닥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라니까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월세 가지고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부동산에서. 네. 그 얘기는 내년까지 세종시도 이제 서울하고 좀 이게 동조화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현장 부동산에서도 거의 뭐 낙담하는 분위기고 사람 자체가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도 4억 5천 하던 게 3억으로 떨어졌고요. 25평, 34평, 뭐 40평대 모두 다 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면인데요. 한 3억 1천, 3억 2천 했던 것이 이제 11억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11억이 네, 맞아요. 지금 이제 8억, 7억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들은 5, 6억대까지를 그렇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종시 부동산 사장님도 그 얘기를 하죠. 25평 아파트가 1억에서 2억 정도 분양가가 그 정도였는데 그게 뭐 6억 뭐 이상 갔다가 지금 4억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2배 오른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민정님은 평택인가 봅니다. 평택인데요.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는데 매매를 해야 할지 그렇죠. 한 번 더 전세를 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대출을 끼고 사야 하는데 값이 내려도 대출 이자가 올라서 부담은 똑같다. 참 고민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입주 물량이나 여러 가지 금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무주택이겠죠. 네. 무주택이라면 저는 한 번 전세 더 돌려도 2년 후를 바라봐도 뭐 크게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전세금이 되면은 또 괜찮지만은 이제 전세담보대출을 받으실 세입자들은 또 네. 전세담보대출 금리 이자 왜 이렇게 그것도 올라요? 부담스럽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네. 보니까 2배 올랐더라고요. 담보대출이 그렇죠. 2배 올라서 네. 전세대출도 2배 오르고요. 네. 전체적으로 2배 올라서 제 주변에도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은나님은요. 예전에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 전세금 얘기 듣고는 그럼 너는 공짜로 사는 거야 하면서 이해를 못하던데 지금은 이 대출금리가 후덜덜해서 이런 말을 못할 듯죠. 이게 얘기했습니다. 전세대출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그렇죠. 전세대출 이전만 하더라도 내 돈을 주니까 네. 그거 사실 뭐 기회비용 따져보면 그냥 원금은 돌려받는 거니까요. 한 3%대도 있었잖아요. 전세담보대출금리 2% 3% 이하도 있었죠. 이하도 있었죠. 있었죠. 그건 진짜 공짜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면 괜찮은데 네. 이게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 전세의 메리트가 사실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약세론자분들은 그 전세라는 하방 벽돌 맞아, 같은 거잖아요. 맞아, 그 맞아요, 벽돌이 맞아요. 빠져버리면은 이제 매매가도 사실 우리나라 시세도, 네.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좀 투기화 굉장히 재테크 수단이 된 배경에는 전세 제도가 크죠. 이게 네. 어느 부동산이 어디를 투자하는데 자기 자본 50%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없거든요. 주식을 사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더라도 네. 내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다 내야 되잖아요. 네.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만은 전세를 끼고 사면 50% 60% 무이자 대출을 받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대출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저는 전세의 견고한 벽이 좀 금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송난근님이 2017년 때 그렇죠? 2017년에서 19년 사이 가격 오르면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특정 지역 앞서 말한 세종이라든가 또 인천의 일부 지역은 이미 그 가격대로 또 간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 심리가 재밌는 게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2017년 가격으로 떨어지면 살 거야. 막상 떨어지면 못 삽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더 네.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거든요. 우리 2012년도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좀 바닥의 징조도 확인을 하고 바닥을 네.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무조건 2017년이면 돼라는 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상승 추세도 좀 확인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